자, 이런 가운데 특검법을 비롯한 25만 원 생활지원금 관련된 법안들이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일 걸로 예상이 되었으나 우원식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19일 날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야권 내에서도 정치권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좀 더 요 사안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을 9월 19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의료 공백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우선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지나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고 여당은 환영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걸로만 보면 우원식이 진짜 저쪽 스파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오해라면 오해, 의심이라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의 논의를 빨리 몰아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저쪽 정권을 좀 흔들고 추석 밥상에 이 이슈를 끌어다 올리기 위한 일종의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아주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우원식 의장 혼자의 단독 의견으로 이걸 막아선 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우원식이 저쪽을 손들어 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이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양쪽의 의견들이 전부 다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 이 포인트가 말하자면 양측 여야의 협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것보다는 이것보다 여야정 합의체가 먼저 돼야 된다. 이거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데 요 부분이 좀 프로세스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야정 합의체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야와 의사협회 단체가 그냥 따로 만나서 협상을 하자는 거지 이걸 본회의를 세워놓고 해야 될 정도로 뭐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야 된다든지 그쪽에 어떤 역량을 몰아서 응원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핑계를 이렇게 내버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일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이 여야정 합의체를 이유로 해갖고 본회의를 세워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니, 사실 의료 대란이잖아요. 의료 대란 해결하려고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면 정부가 제일 나서가지고 이거를 뭐 여야정, 뭐 의정, 뭐 협의체든 뭐든 이걸 먼저 정부하고 여당이 먼저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한동훈이 먼저 리드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꺼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 권한이 없는 국회의장이 뭐야? 그것 먼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오바질이라는 거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원식이 오버한 거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야 국회까지 멈춰줬는데 니들이 열심히 하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라고 압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없어. 압박한다고 윤석열이 많이 듣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의 의지가 지금 워낙 이거를 안 받아들이겠다, 2,000명 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뭔가 중도금까지는 받은 것 같다. 지금 여기서 2,000명을 포기하면 2,000명을 포기하면 그 위약금을 엄청 물어내야 되는 사안에 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천공이 해답을 내놨어요. 뭐. 30% 정도만 하라고. 그러면 2,000명에 30%니까 600명으로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셨거든. 인터뷰 이렇게 하셨어요. 2,000명이라고 하는 게 내 이름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실제 언론 인터뷰를 이따위로 했습니다. 30% 정도 선에서 그 정리를 하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측에서
아니, 그거는 4월에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회자를 하면서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600명 정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가 뭔데요? 뭔데? 네가 뭐냐고요 도대체 이 사기꾼 놈아. 아니, 뭐긴 뭐야. 기시다도 알아주는 한국의 실질적인, 그 정치 권력의 그 이거잖아요. 책사이신 분이지. 예전에 4월 4일에 그러니까 이 기사가 다시 돌고 있다니까? 30%씩 늘려라. 근데 문제는 여기에 관련해서 추경호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추석 전에 결론이 안 나요. 추석 이거 보고 윤석열이 있는 상황에서는 결론이 안 납니다. 우원식 몰라요, 이거? 알면서 왜 그래? 도대체. 근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급할 거 없다라는 태도를 지도부 안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게 우원식 의장 단독으로 이런 발표 기자회견을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고 양당의 원내대표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거친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원식이 긴급 기자회견 할 때 우원식 혼자 있다 그러는데 양당의 원내대표한테도 통보가 됐다라고 하는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호도 그렇고 우리 쪽 그 원내대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사안에 공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민주당이 잃을 게 없다라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노정면 의원의 얘기가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얼마나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노종면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은 일주일 늦춰졌을 뿐 다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국회 운영 전략상 효능감이 매우 커 보이고 여당은 추석 연휴에 필리버스터 안 하게 된 것 말고는 얻은 게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디테일로 말하자면 두 가지 면에서 확답을 얻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19일 날에는 무조건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는 양당의 일종의 합의를 얻은 거예요. 왜냐면 추경호가 환영했거든. 19일 날 한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합의를 했다. 물론 그때 가갖고 걔네들이 반대표를 안 던질 건 아니지만 19일 날 본회의를 여는 데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19일 날 어찌됐거나 표결은 할 수 있는 정당성을 우원식이 아닌데? 얻었다는 거죠. 지금 26일에 하자는데 또. 그러니까 이때 19일 날 처리 제안에 일단 동의를 함으로 인해 갖고 19일 날 국회의장은 이걸 강행할 수 있는 일정의 시간을 버는 거예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10월 10일이 그 김건희에 대한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뭔가를 질질 끌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전략은 제부위 올라오는 부결까지 시간을 최대한 끌어가지고 10월 10일을 넘기고 난 다음이라고 하면 최소한 김건희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실제적으로 김건희 1차 그 주가 조작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김건희는 아니고 어쨌든 그 손모 씨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손모 씨가 제일 큰 쩐주고 뭐 100억 가까운 돈을 동원했던 손모 씨였는데 1차에서 손모 씨에 대한 무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지금 공모죄를 검찰이 추가를 해가지고 2차로 다시 한 선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만일에 무죄가 나온다고 치면 100억을 투자한 쩐주도 무죄인데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동원한 김건희 모녀는 당연히 무죄다라는 논리를 만들어 가려고 어떻게든 이 손 씨 이 사람을 무죄로 만들 거다라는 벌써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1차적으로 무죄를 만들어 놓고 10월 10일 공소시효 끝내놓고 그 상황에서 공판을 진행해도 똑같은 결론으로 해갖고 합법적으로 김건희를 빼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김건희는 줄리 논란 끝났고 디올백 논란 끝났고 도이치모터스 논란까지 10월 10일 이후가 되면 그 모든 현재까지 김건희한테 제시돼 있는 모든 의혹들이 전부 다 제거될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이후에는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더 강화해서 할 거다. 이런 스케줄들을 잡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기는 하나, 중요한 거는 얘네 이 19일 이전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동안에 여건이 하나도 해놓은 게 없는 무능하고 비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기류가 지나가고 19일 날 본회의를 거쳐가지고 이걸 올라간 걸 다시 거부권을 써가지고 윤석열이 날리게 되면 사실상 10월 달 안에 탄핵에 관련한 움직임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이 방향성이 나온다고 오히려 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뭐 이보 전진어 일보 후퇴의 의미로 지금 있는 것들을 너무 막 몰아쳐가지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너무 몰아친다라고 하는 일각의 비난 여론들을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런 얘기 싫고요, 이제. 엄중한 거 싫고, 뭘 이거 보고 나중에 아니, 뭐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우원식 같은 사람 제일 싫어, 진짜.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기존의 정치적 상도위에서는 이게 맞아요. 맞는데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이 모든 룰을 다 깼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룰을 지킨다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전부 다 국짐화가 돼? 왜 아니, 국짐화가 되냐고. 저쪽은 너무 룰을 짜증이야. 하나도 안 지키는데 왜 자꾸 우리가 룰을 지키려고 해요? 그게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수결과 민주주의 원칙 안에서 저쪽이 룰을 안 지키니까 우리도 안 지키게 돼라고 하면 나중에 똑같은 얘기야. 나중에 이 새끼들을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빠지게 되면 아니요. 또 면죄부를 주게 된다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말도 안 이게 되는 룰이고 절차적 정당성이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철저하게 법대로 해요? 아니잖아요. 언론이 샤바샤바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절차적 정당성 어겼다 이러고 뒤집어 씌우면 끝나는 거고,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문제 안 된다 이러고 눈 감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나 진짜 우리들 마음 같으면 지금 당장에 70% 국민이 싫어하는데 바로 탄핵시켜라. 당장 끌어내려라. 내가 쫓아가서 총으로 쏴버릴게. 이러고 싶은 심정인 거 다 이해한다니까. 이 상황에서 진짜로 국지전 자작극 벌여가지고 조작해가지고 계엄령 떨어지면 어쩔 건데요. 그리고 국회의원 말씀하신 대로 걔네가 조작해가지고 다 잡아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면 진짜 피를 부르는 예전에 5.18 그 민주화 항쟁 같은 그보다도 더 큰 희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것들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어갖고 하면 이 쥐새끼가 고양이를 물라고 냄빌 수가 있으니까 최후의 수단을 그걸 선택하게 만들면 안 이 새끼들은 된다니까. 지금 쥐들이 고양이인 줄 알고 물고 쳐다닌다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의장 임의로 상정 안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의료 공백 해결하라고? 그건 아니, 정부가 할 일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올 이유가 없는 게 이미 절차적 정당성 다 지켜줬어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우원식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놓고 뭐 다 얻었다?
그래, 그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올라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뭐 국진들 전부 추석 연휴에 와가지고 필리버스터 했을까? 어떻게 안 해. 했을까? 예? 골 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골 좋다 이러면서 막 욕할 수 있었겠지. 그것도 못하고 다 추석 지나고 나가지고 어차피 의료 공백 해결 안 돼요. 윤석열 안 하기 때문에 김건희도 안 하고 이천공 때문에도 못해. 어차피 추석 연휴에 못해요. 사람들 다 죽고 난리 난단 말이야. 그러면 우원식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야 이거 정치인들이 다 이거 의아정 협의회 못 만들어서 이거 못하는 거야. 이런 이 핑계까지 만들어주는 거라니까?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거를 역순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원식이 이 짓거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민주진영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일개 국회의원이 299명의 국회 자체를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비난 선상에 오르면 의원식에 대한 어떤 그 사퇴 요구라든지 용퇴 요구라든지 교체 요구 같은 것들이 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의원식이 정치적 압박을 받아서 저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른 사람을 다시 뽑게 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 안에서의 압박의 키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물론 우리는 되게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 의장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웃긴 게 지난번에도 약간 압박 받았을 때 어떤 분위기냐면 우리를 향해서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제대로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었고 아, 씨발, 되게 정치도 모르는 것들이 지랄 발광을 하네라는 뉘앙스를 밑바닥에 깔고 굉장히 불쾌하다는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들만의 룰이 있는데 지지자 당원 주제에 니들이 뭘 한다고 나서 이런 뉘앙스를 사실은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지지자나 당원들 입장에서. 지지자들이 우원식을 또 압박하네 이런 기사 나올 거라고 또. 아휴, 진짜 아무튼 답답해. 그 80만 명 다 대가리 박을 진짜. 그래서 뽑았어. 이게 결론적으로는 빤히 보이잖아. 방금 이 국장이 얘기한 대로 의료 대란은 더 심화될 것이고 추석 안에 얼마나 많은 애꿎은 인명의 피해가 있을 것이고 물가 얘기부터 이렇게 나라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의 에너지들이 추석 연휴 때 쌓일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삼촌들과 조카들 도시에서 온 후손들과 시골에 계신 노인들이 진짜 대판 싸움 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 될 거예요. 아니 저는 우 의장님이 본인이 정말 충심으로 하는 거라면 지지자와 당원들을 향해서 설득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가 지금은 엄청 이제 뭐 예전에 보건부 장관도 하시고 의원 하실 때 굉장히 욕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이 진짜 잘했던 게 그거예요. 본인이 장관일 때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어디고 나가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고 이 정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만의 룰이 있어. 니들한테 못하는 말이 있어. 알겠어요. 알겠는데 적어도 그 말 못하는 심정이라도 알아주십시오라는 자세로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저는 설득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자면 우 의장은 잘못했습니다. 개인 의견으로 엉뚱하게 여야정 합의체를 이름으로 해서 민주당 요구한 본회의를 일주일 뒤로 미뤄버리는 일종의 아주 폭압적인 짓거리를 했어요. 이건 뭐 옛날에 김진표가 했던 거나 별반 다름이 박병석 했던 거나 별반 다름없는 진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으로서 저쪽 편을 드는 일종의 행위를 했어요. 병이야 병. 그래서 이와 관련된 비난 여론이 추석 내내 있을 건데 지금 뭐 무은식 TV에 뭐 댓글들 막 악플도 엄청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만 아무튼 이러한 압박을 받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민심의 향배가 드러났을 때에도 우원식이 지금의 애매한 중립에 저쪽에 기울어져 있는 짓거리를 바꾸지 않는다고 치면 중립 몽둥이를 좀 쳐맞아야지. 근데 그때 가면 진짜 우원식에 대한 당원들의 퇴진운동 같은 것들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봐지고요.
아니, 지금 진성준 의원이 25만 원 법만이라도 상정해달라고 하잖아. 왜 다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다고 하면 아, 그건 좀 진짜. 협의를 거치더라도 최소한 민생 법안만큼은 올려주는 부분적인 본회의라도 개최를 해주는 결정을 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나마 민생지원금 관련된 법안이라도 내일 하루가 더 남아 있으니까 내일 처리를 합시다라고 오늘 오후에라도 의견을 바꿔주신다고 하면 최소한 그건 용서해 드릴게. 아니, 그러니까 저 딴 거 떠나서요. 만약에 정말 뭔가 큰 그림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이거 다 저기 약간 플랜에 의한 겁니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니 왜냐면 지금 댓글에서도 어떻게든 좋은 식으로든 이해해 보려고 송 작가님처럼 이렇게 머리 굴리고 저렇게 머리 굴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저는 나와가지고 직접 본인 입으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뭐라도 흘리든가.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세요? 그러면 왜 저쪽에는- 본인이 욕을 그렇게 처먹고 있냐고요. 저쪽에는 뭐 보수 패널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실 들었는데 이렇게 그래, 하더라. 그런 식으로 그런 거라도 흘려주세요. 하잖아. 저희한테 흘려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편이라도 들어드릴게요. 특히 이번에 뭐 김건희 관련한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관련한 법사위 통과 과정 중에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법사위 심의 과정 중에 국진당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반대한다. 이 특검 통과에 반대한다. 우리 당은 모 당처럼 오전에 대표가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3시에 당론으로 법안이 나오는 그런 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법안에 유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고 걔들이 이제 퇴장을 하려고 하는 참에 정청래 의원이 이 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을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할 테니까 시간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법사위원장 권한으로라도 내가 이 법안 상정 안 하고 기다려주겠다. 근데 니네들은 그 자체를 할 의지가 없지 않냐. 지금이라도 앞으로 협의를 할 테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세요. 라고 그쪽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해준다 그러면 나 법사위원장 권한으로 이거 표결 안 붙이고 기다려줄게. 그거 할 거냐 말 거냐. 안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런 태도를 갖춰달라는 거지. 되지도 않는 여야 간사가 또는 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봐오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딱 데려다 놓고 합의할 생각이 있어 없어 시간을 더 주면 돼 조건을 바꾸면 돼 라고 얘기를 해갖고 똑같이 의장으로서 그럼 당신들은 아예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구만. 그러면 본회의 열어서 표결 가. 이런 식으로 정청래 위원장이 했던 것 같은 최소한의 중재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걸로 결론을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국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 아니 무슨 국회의장이 무슨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는 뭐 유령 임원도 아니고 야 저기 해와 언제까지 해와 뭐 장난쳐? 의장이면 의장답게 본인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그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중재를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야, 나 앉아있을 테니까 며칠까지 니네도 해와라. 지난번에 안 해왔잖아. 해와라. 그 병이야. 본인만 바보 된다니까. 병이야, 병. 국회의장이 되면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느끼거든. 그러니까, 야, 국회의원들? 야, 내가 막으면 진짜 니들 못하잖아. 내한테 잘해. 이거 아니야? 그러다가 계엄나면 제일 먼저 끌려가시는 사람이 당신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끌려가지 말지 우린 관심 없어. 걔가 끌려가면 개원을 못해. 씨발. 에휴, 노답이다, 노답. 아니면 옛날에 박정희 쿠데타 할 때처럼 국방장관이 지가 가서 숨어버리는 이런 짓거리를 할 사람이 우원식이야, 지금 같이 되면. 자, 뭐, 그 얘기는 그 정도 논란으로 보고요. 오늘 오후에라도, 19일날, 일부 민생법안, 그러니까, 지원금 관련된 거라도 하겠다라는 속보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말 아니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다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 저희 알아요. 뭐 우리도 다 사회생활하고 개인생활하면서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냐고. 우리가 원하는 게 딸랑 네가 네 TV에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그걸로 제가 뭐 정말 그 뭐죠 점잖은 말로 남들 보기에 딱 좋은 말로 올려놓고 그걸로 땡? 난 할 바 다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왜 표 달라고 할 때만 씨발 눈물 질질 흘리면서 쫓아다니냐고. 여기저기 출연시켜달라고. 왜 표 필요할 때만 그 짓거리 하냐고. 그래서 아무튼 두고 봅시다. 네, 왜냐하면 답답하네. 국회의원 원내대표 정치인들 그네 나름 안에 우리의 결정권이 있어 뭐 요런 개소리를 치던 과거의 정치 그 구습에 젖어 있어서 그런 건데 이제 지지자들과 당원들 국민들의 여론을 눈치 볼 줄 아는 국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때려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